각 나라마다 문화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그 차이를 인정하긴 하지만 때로는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문화 차이라고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문화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외국인들 역시 처음 한국에 와서 의외로 많이들 걱정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FC 서울에서 활약했던 몰리나 선수가 한국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겪었던 충격적인 일화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콜롬비아에서 처음 한국에 오게 된 몰리나 선수는 다음날 아침 숙소에서 구단 훈련장까지 출근하는 길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여학생이 혼자 가방을 메고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에 기겁한 몰리나는 아이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창문 밖으로 손짓 발짓까지 해가며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불안감에 여학생이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차로 뒤따라갔다고 하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학교 근처에 다다르자 여학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혼자 등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몰리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불안감에 아이를 따라가다 첫날부터 지각을 한 몰리나 선수는 자신이 왜 지각을 했는지 설명했지만 한국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단 관계자를 통해 한국의 치안을 듣고서야 자신이 봤던 충격적인 모습을 이해하게 됐다고 하죠. 사실 한국의 경우 과거부터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등교를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각자 등하교를 했죠. 하지만 몰리나 선수의 고국인 콜롬비아에서는 이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콜롬비아에서 아이 혼자 학교를 보내는 건 그 아이를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이죠. 해외 커뮤니티를 조금만 살펴보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몰리나 선수처럼 아이 혼자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고 합니다. 치안이 좋다는 생각보다는 그 모습이 불안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부모들이 무책임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나라인지 몰랐다. 실망이 크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외의 치안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이런 분노의 반응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남미 국가들의 경우 대낮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납치해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초등학생 혼자 학교를 가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대부분 부모님이 스쿨버스까지 함께 가거나 차로 태워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의 치안이나 상황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 길거리에서 보여지는 모든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불안해 보임과 동시에 도대체 한국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혼자 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생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혼자 타고 다니는 모습 역시 외국인들에게 불안함을 안겨주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워낙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 보니 등하교를 할 때나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죠. 학생용 교통카드도 따로 있으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술이나 약에 취한 노숙자나 소매치기범 등 위험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성인이라도 굳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지하철을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부모도 없이 혼자서 이용하고 있으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믿겨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외국인 여행객은 늦은 밤 학생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있는 걸 보고 불안해서 자신이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쳐 학생이 내릴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늦은 밤 놀이터나 공원, 그리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뛰어놀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역시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의 경우 워낙 공원이 잘 발달되어 있고 특히 서울에는 수많은 한강 공원이 있기 때문에 날이 따뜻해지면 밤마다 아이들이 나와 뛰어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오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들끼리 3, 4, 5일 모여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늦은 밤 공원에 나가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센트럴파크와 같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있는 유명 공원 역시 마찬가지로 말이죠.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대낮에도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치안이 일정한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동네,
또는 빈부의 격차마다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인지 치안이 아주 위험한 동네의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대낮에도 뛰어노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늦은 새벽의 경우 치안이 좋은 동네에서조차 공원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죠. 온갖 불법 행위들과 약을 하는 사람들이 득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해가 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공원을 삥 둘러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원이 지름길이라고 해도 어떤 복면을 당할지 모르니 말입니다. 뜻밖에도 영화관 역시 외국에서는 조심히 행동해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학교가 끝나고 우르르 모여 영화를 보러 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화관에 가면 전화를 꺼놓는 것이 매너입니다. 그런데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혼자 보내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전화까지 되지 않는 공간이라면 절대 보낼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영화관 자체가 위험한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영화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도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보통 영화를 보게 되면 2시간 정도는 자리를 비우게 되죠. 때문에 이를 노려 영화관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도둑들이 기다렸다가 차량 안에 물건들을 털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범죄에 지친 외국인들은 아예 트렁크 문을 활짝 열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보통 외국의 차량 털이범들은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예 문을 부셔버리고 소지품을 훔쳐간다고 합니다. 어차피 도난을 당할 바에 차라도 지키자는 마음으로 문을 닫지 않고 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치부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영화 나홀로 집에를 안 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린 주인공이 집에 혼자 남아 도둑들로부터 살아남는 내용을 담고 있죠. 내용 자체는 코미디지만 사실 그만큼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해주는 의미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시면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돌본다거나 부모님 심부름으로 가게를 다녀오기도 하고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가신 동안 혼자 집에서 TV를 보는 행동들이 일상처럼 벌어집니다. 그러나 북미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아동학대 또는 아동방임으로 여겨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집, 차, 공공장소에 혼자 있을 시 부모는 아동방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체포되어 감옥에 가거나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보호자가 12세 미만의 아동과 항상 함께해야 하는 의무는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잘 지켜지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동을 목격할 시 시민의 신고의식도 매우 투철한 편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아이 혼자 두는 행동이 올바르다는 것은 아니고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함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만큼 치안의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미국의 경우 등교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하교 후 스쿨버스에서 내려 보호자를 만나는 시간까지 부모는 아이를 보호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내에서도 오전 중에 긴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모두 교실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교실에 혼자 남은 학생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비가 오는 날이라면 학생 모두 교실에서 머물러 쉬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언제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왜 모든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한국 길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한국의 치안에 극찬하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한국의 부모가 무책임하다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야. 한국의 부모들만큼 아이들에게 지극정성인 사람들은 또 없거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국 역시 완전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등교를 시켜줍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불안한데 자식 혼자 내보내겠어요. 다만 한국은 치안이 좋으니 혼자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빨라질 뿐이죠. 미국에 살 때 LA로 이사를 갔는데 평일 대낮인데도 공원에 사람이 아무도 없길래 무서웠어요. 그래서 집에 가려는데 멀리서 사람 한 명이 보이더군요. 넓은 공원에 딱 한 명만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LA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타는 건 위험해요. 뉴욕과는 너무 다르죠.
그리고 나름 미국에서 안전한 뉴욕조차도 밤에는 위험합니다. 제가 처음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절대 밤에 애를 데리고 나가지 말라는 소리였죠. 한국에 있을 때 산책 겸 늦은 밤 공원을 걷는 걸 좋아했는데 걸어가는 와중에도 여자 혼자 산책을 즐기는 분이 많아 한국은 정말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자 혼자서 늦은 밤 공원을 산책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입증하는 거죠. 남자인 저도 밤길은 무서운데 한국에서는 여성들도 걱정 없이 돌아다니는군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한국만큼 밤길을 걷기 자유로운 나라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밤길은커녕 해가 지기 시작할 때부터 위험한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애초에 미국은 구조 자체가 문제야. 코앞으로 차가 지나다니고 인도와 횡단보도가 없는 길이 대부분이라 걸을 수가 없지. 도시로 가도 뒷골목이 많아 어두워지면 불황자들이 많아서 걸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야. 내가 미국에 살다 한국에서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걱정 없이 공원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너무나 자유로워요. 어디든지 거리낌 없이 돌아다닐 수 있죠. 이런 환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부모들이 절대 무책임하거나 아이를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한국인들도 아마 미국에 산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 이틀에 한 번씩은 총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어요. 제발 총기만이라도 어떻게 금지시키면 그나마 덜 불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으로 한국의 길거리 초등학생을 보고 느낀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